회장실에서 또다시 격렬한 언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회장과 그의 아들 민석, 이 부자는 1년 동안 같은 주제로 싸워왔거든요. 그 여자와 헤어져라. 싫습니다, 아버지. 매번 똑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죠. 민석에게는 3년째 만나온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는 수진이라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고졸 학력 이런 여자가 아들과 3년이나 만나면서도 조용히 숨어 지냈다는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숨겼겠어요? 강 회장의 눈에는 뻔하게 보였습니다. 돈 때문이라고요. 김밥집 주인? 절대 안 돼. 내 살아있는 동안은 꿈도 꾸지 마. 하지만 민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정략 결혼하셔서 행복하셨습니까? 이혼하시고 30년째 혼자 사시는 게 성공한 결혼입니까? 이 말에 강민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강민재 씨 맞으시죠? 저는 은주의 친구 박정희라고 합니다. 은주. 36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뒀던 이름이었어요. 강민재의 손이 수화기를 쥔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평생 철벽 같던 강민재의 눈가가 떨렸어요. 그날 오후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36년 만에 은주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영정사진 속 은주는 여전히 맑은 눈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민재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주의 친구 정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주가 왜 떠났는지 아세요? 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대 회장님이 은주를 협박했어요. 떠나면 3억을 주고 안 떠나면 가족의 생계를 망치겠다고 했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주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거였죠. 정인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재 씨께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36년 전 제가 한 말들은 모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혹시 언젠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은 꼭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당신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며 강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36년 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다는 것을요. 내가 언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지?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은주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하지만 평생 쌓아온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해. 그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노리는 건지. 강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다음날 아침 강민재는 낡은 옷을 입고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에서 김밥을 말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수진이었습니다. 31세,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강민재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미소였어요. 환하고 따뜻한 미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미소가 40년 전 은주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강민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니야? 여기 아무나 다 봤나? 강민재의 귀에 그 말들이 다 들렸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수진이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뭐 드시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밝았습니다. 경멸도 불쾌함도 없었어요.
그냥 손님을 대하는 평범하고 친절한 태도였죠. 강민재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김밥 하나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진이 돌아서려는데 강민재가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 2,500원밖에 없는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강민재는 수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거든요. 돈이 없는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는 거였죠.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2,500원만 주세요. 강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김밥이 3,500원인데 오늘은 할인하는 날이에요. 벽에 붙은 메뉴판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서 지어낸 거였죠. 강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잠시 후 수진이 김밥 한 줄을 가져왔습니다.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었고 단무지도 넉넉히 올려져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강민재는 젓가락을 들어 김밥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40년 전 은주가 싸줬던 김밥과 비슷한 맛이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죠. 그 다음 날도 강민재는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매번 같은 낡은 옷차림으로 허리를 굽히고 구석자리에 앉아 수진을 관찰했어요. 수진은 손님들을 일일이 챙겼습니다. 할머니 손님에게는 오늘 속이 안 좋으시면 야채김밥 드세요 라고 권했고 젊은 직장인에게는 오후 업무도 힘내시고요 라며 응원했어요. 어느 날 오후 옆 테이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사장님은 항상 저렇게 친절하신가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친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기 보이는 아이들 있죠?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인데 사장님이 3년째 매일 무료로 김밥을 주고 있어요. 주 5일 하루도 안 빠지고요. 강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이요? 네. 처음엔 2~3명이었는데 이제 8명까지 늘었대요. 통장에 돈이 별로 없다는 소문인데도 한 푼도 안 받고 다 줘요. 강민재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주 5일 3년이면 거의 800일 가까이 무료로 김밥을 나눠준 거였어요. 통장 잔고가 40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밥을 받아든 아이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다른 아이가 소리쳤고 민수라는 아이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수진이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아들었죠. 민수야, 정신 차려. 손님 한 명이 말했어요. 사장님, 119 부르세요. 저희가 볼게요. 하지만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119 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병원이 더 가까워요. 제가 직접 데려갈게요. 수진이 아이를 업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그럼 가게는요? 손님들 있잖아요. 수진이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은 장사보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 순간 강민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지금은 장사보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36년 전 은주가 했던 말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비오는 어느 저녁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은주가 했던 말, 지금은 체면보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강민재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눈물이 글썽였어요. 수진이 아이를 업고 가게를 뛰쳐나갔고 강민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수진이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아이들도 함께였고 민수도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 피가 돌아와 있었어요. 누나, 민수 괜찮대요? 응, 저혈당이었대. 아침을 못 먹어서 그랬나 봐. 수진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아침에 뭐라도 먹어야 해. 알았지? 민수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미안해요. 김밥도 떨어뜨리고. 김밥은 새로 싸주면 되지. 내가 괜찮은 게 중요해.
골목 어귀에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재는 비서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음날 받은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희망보육원 후원 15년간 매월 10만원, 총 1,800만원. 저소득층 아이들 김밥 제공 3년간 주 5일 약 6,000인분 무료 제공, 추정 비용 약 1,200만원. 민석으로부터 받은 금전 0원. 본인 자산 통장 잔고 43만원, 부채 285만원. 강민재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통장에 40만원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남한테 다 나눠주느라 본인은 가진 게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강민재의 마음속 의심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봐야 해. 3년 동안 이런 연기를 할 수는 없잖아. 며칠이 더 지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장태석이었어요. 50대 중반, 비싼 가죽 재킷에 금목걸이를 한 남자가 험상궂은 부하 5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한 놈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다른 놈은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어요. 가게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수진, 장태석이 고함을 질렀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왜? 왜긴 뭐가 왜야? 일주일 줬지. 돈 준비했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사장님, 아직 이틀 남아. 시끄러워. 장태석이 수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수진이 비틀거리며 카운터에 부딪혔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내년이 나를 몇 번이나 무시해. 장태석이 수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전기 끊어도 버티고 물 끊어도 버티고. 으윽. 수진이 숨을 쉬지 못했어요. 목이 조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한테 이렇게 대드는 년은 내가 처음이야. 장태석이 수진을 밀쳤어요. 수진이 뒤로 넘어지며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쿵! 등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장태석이 수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머리가 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돈 준비했냐고? 여기 150만 원이에요. 제발.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장태석이 봉투를 낚아챘어요. 열어보고 돈을 세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85만 원이라고 했지. 150만 원이 뭐야? 장태석이 돈을 수진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지폐가 흩날렸습니다.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나? 월세를 못 내면 나가야지. 왜 버티는 거야? 장태석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수진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으흑!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힌 거였어요. 수진 씨, 밖에서 지켜보던 강민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태석이 강민재를 봤어요. 뭐야, 저 거지는? 또 왔어? 부하 2명이 강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명이 강민재의 멱살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꺼져. 강민재가 부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하의 눈이 커졌어요. 생각보다 힘이 셌거든요. 뭐야, 이 영감탱이가? 부하가 강민재의 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퍽, 흑. 강민재가 허리를 숙였어요. 다른 부하가 강민재의 등을 밀었고 강민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수진이 피를 흘리면서도 일어나려 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저한테 화내세요. 장태석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쓰러진 수진의 턱을 발끝으로 들어 올렸어요. 야, 박수진. 거지 하나 지키려고 목숨 걸어? 수진이 장태석의 발을 밀어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장태석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내년이? 끝까지. 장태석이 수진의 머리채를 다시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악! 수진의 비명이 가게 안에 울렸어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장태석이 수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나한테 와. 그러면 월세 없던 걸로 해줄게.
싫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죽어도 싫어요. 장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좋아. 그럼 죽어봐. 장태석이 수진의 뺨을 다시 때렸습니다. 찰싹. 수진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내년이 누구한테 대들어? 장태석이 쓰러진 수진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퍽. 으윽. 수진이 몸을 웅크렸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장태석이 다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수진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장태석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비열하게 웃었어요. 야, 이제야 빌 줄 아네. 장태석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다 부숴. 가게고 뭐고 다 부숴버려. 내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부하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쾅! 첫 번째 테이블이 부서졌어요. 다리가 꺾이고 상판이 쪼개졌습니다. 쾅! 쾅! 의자들이 날아갔어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와장창 유리 진열대가 박살났어요. 안에 있던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한 놈이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어요. 수진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안 돼요. 수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장태석이 발로 수진의 등을 밟았습니다. 꼼짝 마. 으윽. 수진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장태석이 부하에게 눈짓했어요. 부하가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리쳤어요.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그것만은 제발.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부하가 깨진 액자 위를 밟았어요. 부모님 사진이 구겨지고 찢어졌습니다. 악!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수진이 기어가려 했지만 장태석이 발로 수진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수진의 얼굴이 바닥에 눌렸어요. 피와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재는 부하에게 붙잡힌 채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자식, 이 자식. 강민재가 이를 악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쾅!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재료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쌀통이 엎어지고 김밥 재료들이 짓밟혔어요. 3년 동안 아이들에게 나눠주던 그 김밥 재료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단무지, 시금치, 당근, 오이 전부 발에 밟혀 으깨졌어요. 장태석이 카운터 위에 노란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김밥 기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전과 지폐가 들어 있었죠? 이건 뭐야? 장태석이 통을 열어 돈을 쏟아냈습니다. 바닥에 동전이 흩어졌어요. 100원, 500원, 1000원. 아이들이 모은 동전들이었습니다. 거지가 거지한테 김밥 주겠다고? 웃기네. 장태석이 동전들을 발로 밟았어요. 쨍그랑. 동전이 굴러갔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 수진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흐느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장태석이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열하게 웃었어요. 야, 이렇게 되기 싫었으면 처음부터 순순히 말 들었어야지. 장태석이 마지막으로 수진의 머리를 발로 밟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가. 안 나가면 너도 이 꼴 난다. 장태석이 수진 얼굴 옆에 침을 뱉었어요. 퇴.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가게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부서진 테이블, 깨진 의자, 박살난 진열대, 흩어진 재료들, 쏟아진 동전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수진. 피와 눈물이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수진이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부모님 사진이 있는 곳으로요. 유리 조각에 손이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찢어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데.
내가 지켜야 하는데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강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은주가 떠올랐습니다. 36년 전 아버지의 협박에 혼자 상처받았을 은주.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울었을 은주.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짓밟히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장태석. 강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두고 봐라. 내 인생을 내가 끝장내주마. 강민재는 조용히 일어나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어떻게 됐어? 회장님, 장태석이 35억에 동의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안 돼. 오늘 밤까지 끝내? 네? 하지만 당장. 강민재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어요. 오늘 밤 12시 전까지 계약 끝내? 못하면 너 해고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추가 지시. 강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살기가 서렸어요. 장태석 관련 모든 범죄 증거 확보해. 오늘 가게에서 있었던 일 CCTV 영상 전부 확보하고 폭행, 협박, 재물손괴, 강요죄 다 걸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장태석 사업체 전부 조사해. 세무, 대출 문제, 사채업 문제 뭐든 있을 거야. 다 찾아내?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강민재가 이를 악물었어요. 한강그룹 법무팀 전원 대기시켜. 민사소송이고 형사고소고 내일 아침부터 전부 진행한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재는 다시 가게 안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수진이 부모님 사진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찢어진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로요. 강민재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강민재가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저 자식 인생이 끝난다. 강민재는 눈물을 닦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오늘 밤은 잠을 자지 않을 거였어요.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장태석을 끝장낼 준비를요. 그날 밤 강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저택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거렸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떻게? 강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왜 진작 시험을 끝내지 못했을까요? 왜 회장으로서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을까요? 며느리를 시험하겠다는 욕심을 조금만 빨리 끝냈어도 수진이가 그렇게 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회장으로서 가게에 방문했더라면 수행원들이 옆에 있었을 거고 장태석 같은 놈이 감히 수진이한테 손도 못 댔을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강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시험한다는 핑계로 결국 수진이만 고생시켰어. 서랍에서 은주의 편지를 꺼냈어요. 몇 번이고 읽은 편지였습니다. 당신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지켜주세요.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민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주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아. 더 숨지 않을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됐어? 네. 35억의 건물 매입 완료. 등기 이전은 내일 오전에 처리됩니다. 강민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했어? 그리고 회장님, 장태석 관련 추가 자료입니다. 다른 세입자 10명도 같은 피해를 입었고 증거가 충분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좋아. 내일 바로 진행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내자. 강민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변장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수진 앞에 서겠다고, 그리고 사과하겠다고, 아들에게, 수진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요. 강민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며칠간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어요. 내일 입을 옷이었죠. 정장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강민재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은주야. 강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다 끝낸다. 내 부탁대로 아들의 사랑을 지켜줄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9시. 강민재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감색 수트에 은색 넥타이,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섰어요. 며칠간 변장에 가려져 있던 강민재 회장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권 한강그룹 회장, 그 위엄이 돌아왔어요. 강민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가지 지시한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첫째, 장태석에게 건물 매입 사실 통보. 오늘부터 나가라고 해. 알겠습니다. 둘째, 장태석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오늘 중으로 접수. 폭행, 협박, 재물손괴, 강요죄, 성희롱 빠짐없이 다 걸어. 그리고 차후에는 그동안 피해 입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전 세입자들 다 찾아내서 소송 걸 수 있게 도와줘.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강민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 김밥집에서 상견례 준비해. 꽃과 과일 바구니 화려하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네. 상견례요? 그래. 내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인사하러 간다. 비서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재는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롤스로이스를 탔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앞. 장태석이 부하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아침에 이상한 연락을 받았거든요. 건물 관련해서 급히 올 일이 있다고요. 뭐야, 무슨 일인데 갑자기? 장태석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멈췄어요. 1대, 2대, 3대. 총 5대였습니다. 뭐야, 저것들은? 장태석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세단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20명쯤 되어 보였어요. 앞에 선 사람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장태석 씨 되시죠? 그래, 누구야? 한강그룹 법무팀입니다.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장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강그룹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건물 어젯밤 한강그룹에서 매입했습니다. 35억이에요. 뭐? 장태석이 서류를 낚아챘어요. 계약서와 등기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나 35억 받기로 한 거 맞는데 한강그룹이라고? 매수자가 한강그룹이었어? 네. 그리고 이것도 전달드립니다. 법무팀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이건 뭐야? 민사소송장입니다. 법무팀장이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입자 10명에 대한 불법 퇴거, 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 2층 미용실 김 사장에 대한 성희롱 및 강요, 3층 학원 원장에 대한 부당 퇴거, 4층 부동산 사장에 대한 불법 사채업, 지하 당구장 사장에 대한 폭행 교사. 장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리고 어제 수진김밥 박수진 씨에 대한 폭행, 협박, 재물손괴, 성희롱. 법무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형사고소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뭐라고? 장태석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법무팀장이 마지막 서류를 건넸습니다. 세무조사 통보서입니다. 세금 탈루 7억 원, 대출 사기 12억 원. 국세청에서 다음 주 조사 나옵니다. 장태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뭔? 변호사님이 연락드릴 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법무팀이 돌아서서 차에 탔습니다.
세단들이 한 대씩 떠났어요. 장태석은 멍하니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부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한강그룹이면 그 한강그룹이요? 시가총액 12조. 닥쳐! 장태석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 회사가 왜 이 허름한 건물을 샀을까요? 장태석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장태석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 김밥집 년이? 장태석의 눈이 커졌어요. 그년이 재벌 2세랑 사귄다고 했지? 설마 그게 한강그룹? 장태석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나 먼저 간다. 김밥집으로. 오후 1시. 수지는 엉망이 된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청소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깨진 그릇을 치우고 부서진 테이블을 치워야 했죠. 얼굴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반창고로 덮었어요. 옆 가게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네, 할머니. 감사해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월세도 못 냈는데 재료비를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오늘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장태석이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부하들은 없었습니다. 박수진, 장태석이 고함을 질렀어요. 옆 가게 할머니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년이 한강그룹이랑 무슨 관계야? 수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어제 맞은 뺨이 아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장태석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침에 한강그룹 법무팀이 와서 건물 샀다고 했어. 고소장이니 소송장이니 잔뜩 들이밀고 장태석이 수진의 목을 잡았어요. 내가 어제 박살냈더니 바로 다음 날 내년이 뒤에서 뭔 짓을 한 거야? 악! 수진이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어제 맞은 곳이 또 아팠어요. 장태석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또 때리려는 거였어요. 수진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손 안 내려놓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태석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5명? 아니 6명. 하나같이 체격이 좋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뭐야, 너희들? 장태석이 소리쳤습니다. 대답 대신 검은 정장의 남자 2명이 순식간에 움직였어요. 퍽! 장태석의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목을 잡았던 손이 수진에게서 떨어졌어요. 으악! 이게 뭐야? 장태석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쪽 팔이 뒤로 꺾인 채 꼼짝도 못했어요. 내 새끼들아. 장태석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들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감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68세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뒤에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장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신문에서, 잡지에서. 설마, 내가. 강민재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래? 한강그룹이 내 회사야. 내가 거기 회장이고. 장태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니, 왜 한강그룹 회장이? 왜 여기? 내 건물이니까? 강민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확히는 내 며느리 건물이지? 며느리? 장태석이 수진을 봤어요. 수진도 멍하니 강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밥집 여자가 내 아들 약혼녀야. 강민재가 장태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장태석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어제 내가 한 짓 다 봤어?
장태석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저기 구석에 잡혀 있었거든. 강민재가 가게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옷 입고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고 어제 너희들이 여기를 난장판 만들 때 뒤늦게 들어왔다가 잡혀서 지켜보던 노인. 장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거지 노인이? 그래? 그게 나야. 강민재의 눈이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 머리채 잡고 뺨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고 부모님 사진집 밟는 거 다 봤어? 장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몸으로 갚으라고 했지. 강민재가 장태석의 목을 잡았습니다. 68세 노인이라고 믿기지 않는 힘이었어요. 장태석이 신음했습니다. CCTV 영상 다 확보했어. 강민재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폭행, 협박, 재물손괴, 강요죄, 성희롱, 형사 고소 접수 완료, 민사소송도. 회장님. 그리고 강민재가 장태석의 목을 더 세게 잡았어요. 내 사업체 전부 조사했어. 세금 탈루 7억, 대출 사기 12억, 불법 사채업으로 이자 갈취한 것까지 다른 세입자들한테 한 짓까지 합치면. 강민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징역 10년은 쉽게 나오겠더라. 장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무릎 꿇어. 강민재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내 며느리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지. 이번엔 내 차례야. 장태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었어요. 안 꿇어? 강민재가 장태석의 목을 비틀었습니다. 안 꿇으면 징역 10년에 추가로 뭘 더 붙일까 생각 중인데. 장태석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털썩.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빌어. 내 며느리한테 빌어. 진심으로. 장태석이 수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짓밟던 여자. 지금은 자신이 무릎 꿇고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크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장태석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강민재가 장태석을 내려다봤습니다. 고소 취하? 강민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거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강민재가 문 쪽을 봤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2층 미용실 김 사장, 3층 학원 원장, 4층 부동산 사장, 지하 당구장 사장. 장태석에게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희들이 왜? 장태석, 너 이놈? 미용실 김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장사한 가게에서 쫓겨나고 남편이랑 이혼하고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살아. 그때 내 놈이 나한테 한 말 기억나? 김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순히 하면 월세 없던 걸로 해준다고. 장태석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학원 원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학원 접고 지금 배달 일 해요. 부동산 사장도 나왔습니다. 1,000만 원 빌렸다가 2천만 원 됐어. 야반도주에서 지금 전국을 떠돌고 있고. 당구장 사장이 말했습니다. 갈비뼈 2대 부러졌어요. 아직도 비 오면 아파요. 장태석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장태석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강민재가 피해자들을 바라봤어요. 고소 취하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미용실 김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취하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학원 원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안 합니다. 저도요. 피해자들이 하나씩 대답했어요. 장태석이 바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강민재가 장태석을 밀쳤어요. 장태석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꺼져. 다시는 이 동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조만간 경찰이 내 놈 잡으러 갈 거다. 장태석이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동네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옆 가게 할머니, 단골 손님들, 지나가던 주민들. 저 인간 드디어 벌 받았네. 꼴 좋다, 진짜. 장태석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쳤습니다.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나지 못할 거였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 어르신이, 어떻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어요. 수진아, 오빠? 민석이 울고 있는 수진과 흩어진 서류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강민재가 과일 바구니를 카운터에 올렸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상견례부터 하자.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 가게에서 많은 걸 봤어? 내가 민석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강민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내 진심을 의심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강민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며느님, 앞으로 잘 부탁해. 수진이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부서진 가게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수진과 민석이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강민재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며칠 전 장태석 일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최선을 다해 정리한 게 보였어요. 앉으시죠, 아버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리를 안내했어요. 강민재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민석과 수진이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가야. 네, 아버님. 내가 먼저 사과하마.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도 놀랐어요. 네? 강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 앞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버지. 민석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당황해서 얼어붙었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수진이 황급히 강민재를 일으켰습니다. 강민재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잠깐 할 말이 있단다. 강민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이 가게에 왔단다. 네? 조금 전에 장 사장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 놀랐어요. 그래?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가, 너를 시험하려고 왔지? 내가 내 아들 돈을 보고 접근한 건지 확인하려고. 수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알아? 강민재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 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강민재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2,500원밖에 없다는 노인한테 할인해 주던 모습, 매일 학교길에 가난한 아이들한테 무료로 김밥 나눠주던 모습, 저혈당으로 쓰러진 아이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모습.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외상 갚으라고 독촉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힘내라고 격려해 주던 모습. 보육원 아이들 걱정하면서 울던 모습.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나를 지키려고 건물주 앞을 막아서던 모습. 강민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보육원 원장님과 통화하던 것까지 들었단다. 내가 너를 싫어할까봐 걱정된다고. 민석이 인생 망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니? 강민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너를 의심했지? 보고서 몇 장만 보고 너를 판단했어. 김밥집 주인이라고, 돈이 없다고, 학력이 낮다고. 강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었지.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재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한밥집 딸이었어.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반대했지. 한밥집 딸과 결혼하면 경영권 안 물려준다고 협박했어. 그 결과 나는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평생 후회되는 일이었어? 그 사람 이름은 은주였다. 강민재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은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장례식에서 이 편지를 받았지? 강민재가 편지를 펼쳤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은주의 유언이었어? 민석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 편지 읽고 깨달았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이 36년 전 할아버지가 나한테 한 짓과 똑같다는 걸? 강민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강민재가 다시 허리를 숙이려 했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막았어요. 아버님, 안 돼요. 아니, 해야 한다. 강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의심했고 상처를 줬어. 사과해야지. 강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박수진 씨.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민석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줘서.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그건 우리 집안의 복입니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도 눈물을 흘렸어요. 강민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어요. 뭐예요, 이게? 이 건물 등기부등본. 어젯밤에 35억 주고 샀어. 수진과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제 장태석은 못 올 거야. 건물주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그 놈은 오늘 고소당했어. 다른 세입자들 피해까지 합쳐서. 수진이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월세 걱정 말고 이 건물은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수진이 이름으로 넘길 거니까. 저는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수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받아라. 이건 선물이 아니야. 강민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란다. 내가 너를 의심한 것에 대한 사과. 민석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강민재도 아들을 안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부자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아빠가 많이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진도 다가왔습니다. 강민재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며느리 앞으로 잘 부탁해요. 수진이 강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아버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작은 김밥집 안에서 오랜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 김밥은 달라졌어요. 건물 외벽이 새로 칠해지고 간판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손글씨 느낌은 그대로였어요. 어느 평일 오후 아이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는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민수야, 오늘도 왔구나.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진짜 회장님이에요? 회장은 무슨, 여기선 그냥 수진이 시아버지야. 수진이 강민재 옆에서 김밥을 말며 웃었어요. 민석도 와서 돕고 있었습니다. 6달 뒤 가을, 김밥집 옆 작은 공터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3년 동안 사랑을 나눠온 곳 김밥집 옆이었습니다. 하객은 단골 할머니들, 이웃 주민들, 보육원 아이들이었어요. 강민재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신부는 제게 가르침을 준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강민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통장 잔고는 40만 원대였지만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재산이라는 걸 당신이 가르쳐줬습니다. 민석과 수진이 손을 잡고 키스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피로연 메뉴는 수진이 직접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1년 뒤 병원 분만실 앞에서 강민재가 서성거렸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이에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품에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지어주실래요? 민은? 민재의 민, 은주의 은. 강민재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은주야, 맞지? 이번엔 내가 잘 지켰어? 몇 달 후 봄. 김밥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업고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민석이 옆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들에게 김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회장은 무슨, 나 이제 그냥 할아버지야. 강민재가 손녀 민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3대가 함께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아기. 작은 김밥집의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강민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주야, 고마워. 내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딸랑, 어서 오세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수진 김밥은 문을 열었어요.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작은 김밥집. 그곳에서 3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러 갔다가 오히려 며느리를 지키게 된 재벌 회장. 36년 전 지키지 못했던 첫사랑,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